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퀀트킹 시즌2 백테스트에 대한 시간입니다. 박수! 정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 분과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빡세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기존의 것과 좀 비슷합니다.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데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9버전 시즌 1 로직을 본인이 저장해 놓은 거, 지금은 시즌 2가 이제 시작되면 사라져 있습니다. 파일을 백업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열고 내가 뭐 했는지 잊어버리신 분들은 그걸로 확인해서 시즌 2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즌 2의 로직을 내가 이제 만들어 뒀다라고 가정하면 그것 또한 파일로 백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이점을 보시면 두 가지 신무기를 장착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신무기, 경제지표에 대한 해칭 설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즌 1에 있던 방식은 구간 진입에서 청산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월수를 입력해서 나는 그 구간 진입, 해칭 신호가 뜨는 그 시점부터 몇 개월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퀀트킹 시즌 1에서는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을 얼마로 설정할 수 있었죠. 그때는 상패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퀀트킹 시즌 2에는 상패가 반영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 상패를 좋은 상패와 나쁜 상패로 각각 구분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의로 좋은 상패와 나쁜 상패를 추정을 해서 임의로 만들었어요. 보통 좋은 상패는 자진 상패인 경우가 태반이고요. 이 좋은 상패의 경우는 끝나는 주가가 거의 상승세로 마감합니다. 또한 나쁜 상패는 거의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 혹은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상패 추정과 나쁜 상패 추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추정 손실률 처리까지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은 향후에 고객분들이 이거 진짜 나쁜 상패인데 좋은 상패로 가 있어, 아니면 좋은 상패인데 나쁜 상패로 가 있어요 라고 저희에게 언한수를 또 주시고 저희도 추가로 더 찾아보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진짜에 가깝게 향후에도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지사항, 백테스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을 읽어보셔야겠죠. 공지사항에 이런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향후 상패 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좋은 상패, 나쁜 상패 추정은 더 진짜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지표 해칭 관련된 내용, 그 부분도 넣어두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세팅된 이 기준은 2022년 3분기 재무 데이터 기준이고, 그리고 2월 말 히스토리, 백테스트 히스토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4월 3일자가 되면 4월 3일자가 되면 4분기 22년 4Q에 대한 재무 데이터가 백테스트에도 들어가고 백테스트 히스토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은 이 퀀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무 데이터도 일간으로 다 업데이트되고 실적도 일간으로 업데이트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 밤 자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이 백테스트 히스토리가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방식은 기존에 선택할 수 있는 거, 테스트 기간 최대 20년까지 되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펙하고 그리고 관리 종목의 경우는 이 과거의 스펙이었는데 지금 회사가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스펙 기준으로 걔를 필터를 할 거냐? 아니다. 이 과거의 스펙까지도 찾아서 그 회사가 과거 시점, 해당 시점의 스펙이면 제외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만들었고요. 관리 종목 또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펙 그거 만드는 거 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다 넣어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경제지표 600개 다 백테스트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주가 관련된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많죠. 그리고 뭐 수급, 그다음 수익성, 그다음 밸류도 뭐 많아졌죠. 기존보다. 안전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배당 뭐 기존에 있던 방식이고요. 주주 환원율 정도 추가고 변동성 그대로 있고 F 스코어 있고요. 추가 항목도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좀 파워풀하게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 연환선이 아니라 이 분기 쪽, 분기 혹은 전분기 이런 데이터들은 80%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해두었다. 자동으로 분기 그 발표됐던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끔 해두었다. 그 내용은 공지사항에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데이터도 일간 업데이트 방식을 해서 백테스트 히스토리가 아니라 백테스트 오늘의 종목은 가장 최신 데이터가 따끈따끈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한번 간단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경제지표 해칭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여기 볼까요? 수정일드갭 짜잔 해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해칭 설정을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어떻습니까? 경제지표 수정일드갭의 이 최소값을 보세요. 최소값 0 이상으로 설정을 했죠. 0 이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2007년 10월에 마이너스였고 11년도에 마이너스,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 끝날 때까지 항상 0이었어요. 0 이상. 자, 그러면 1번 방식, 기존에 시즌 1에서 있던 방식은 경제지표 해칭 구간에서 진입해서 청산되는 2007년 10월 말에 해칭 시작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약 2달 동안만 해칭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2008년 10월까지요. 2008년 10월까지 개박살 났죠. 그럼 2번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방식 개월수를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수정일드갭 주식 팔고 채권 사세요 라는 신호가 뜨고 나서 나는 그 뜨고 나서부터 12개월 동안 해칭을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7년 10월 말부터 2008년 10월 말 폭락하는 그 구간까지 12개월 동안 해칭, 즉 여기 퀀트킹 백테스트 안에서는 주식 전량 매도, 이것을 해칭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해칭 시그널이 포착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장에 개박살 나더라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이 아이디어, 구간 진입 시 해칭 설정하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대박 아이디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정말 특허로 하고 싶을 그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백테스트 결과값을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 설정하는 거는 뭐 100점 자동으로 환산되는 기능이 있고 뭐 기존의 시즌 1과 동일하니까요. 좀 특이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백테스트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나면 자,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나오자. 짜잔. 자,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면 좋은 상패 없고 나쁜 상패가 2개가 있었구나. 거래 정지 종목 수가 나는 3개였네.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MD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객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히스토리를 보면 월간으로 자동 리밸런싱 되잖아. 나는 선택을 분기 전략을 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결과, 즉 해당 구간, 거래 구간에 대해서 수익률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종합 결과 월간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9.9 연간 수익률이 이걸 분기별로 했으니까 28.6% 약간은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그 폭이 크진 않구나. 그리고 MDD를 이건 분기 기준의 MDD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돌렸을 때 MDD가 이런 식으로 최대 58까지 갔었구나. 분기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가? 이번에는 이제 월간 기준으로 돌렸을 때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월간 기준하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9.9라고 떠 있어요. 이거를 어디 갔죠? 이 경제지표 해칭 이거를 안 했을 때 26인가로 더 떨어졌어요. 3% 정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시장은 개박살나는 구간에 나는 쭉 홀딩 1년 동안 주식 다 팔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선택했더니만 MDD의 변화도 훨씬 좀 낮더라. 보세요. 시장은 깨박살나지만 나의 MDD는 1.3, 1.6 요걸로 쭉 가더라. 굉장히 괜찮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 그 백테스트의 또 하나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자, 나의 로직에 해당 연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수익률도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과성가, 나의 로직이 코스피 코스닥 대비로 월간으로 얼마를 비트했고 연간으로 얼마를 비트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또 만들었어요. 네, 아이디어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히스토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23년 2월 말, 즉 12월에 이제 했던 마지막 그 전략,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편입했던 그 전략을 가지고 돌렸더니만 2월 말까지 나는 이렇게 수익이 났다. 3월 말이 되면 이제 3월 말까지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 월간 기준으로 돌렸을 때는 보면 월간으로는 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기, 반기, 연간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해당 구간에 있는 수익률을 별도로 히스토리 그리고 구간별 결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자동 리밸런싱 된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월별 수익률 표도 시장 대비로 얼마가 났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만드느라 참 고생 많았고요. 프로그래머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밤에 잠을 많이 못 잔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저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요. 그렇게 추천 로직 이렇게 넣어 두었고요. 원하시는 추천 로직을 가지고 나의 로직에 이제 복사해가지고 23번 예를 들면 이 현재 세팅된 로직을 나는 30번에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복사되고 그리고 여기 복사됐고요. 이 30번 가서 수정해가지고 이제 나만의 로직으로 저장하고 락 기능까지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퀀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로직, 시즌2의 로직 파일로 백업 가능하고요. 기존에 시즌1에 있던 파일 백업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한 퀀트킹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잘 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